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이르면 내일 19일에 첫 비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17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KF-21의 첫 비행이 19일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초도 비행 발표 날짜가 나오자 그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던 인도네시아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분담금만 제때 냈으면 자신들도 공유받았을 기술과 전투기를 공유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KF-21에는 생각지도 못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인도네시아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기에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주변국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엔진 점화를 시작으로 지상 활주까지 모든 지상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첫 비행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카이가 바로 내일 초도 비행 일정 예고를 한 것입니다. 앞서 업체와 군 방사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첫 비행에서는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 정도로만 날 계획입니다. 또한 30에서 40분간 첫 비행을 하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행이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기록된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앞서 KF-21은 지난주에 저속, 중속, 고속 지상활주 시험을 거치며 안정성을 점검했습니다. 군 당국은 앞으로 4년간 KF-21 비행 시제기 6대를 동원해 약 2,000회 비행 시험을 거친 뒤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날씨입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초도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상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 계속되는 장마가 걸림돌입니다. 카이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에 19일 비가 예보되어 이곳에서의 첫 비행 일정에는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내일 사천의 날씨가 안 좋으면 한 주를 미루어 이달 마지막 주에 첫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카이 관계자들은 기상 상황에 상당히 예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KF-21의 초도 비행 계획이 보도되자 일본 언론들은 이미 수많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시제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초도 비행을 성공하면 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일본과 같은 외신 언론들의 보도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시제기가 제공된다는 보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도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입 상황을 보고 시제기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언론들마저도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분담금을 주지 않아 사업에서 빠질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다며 일부는 함유 등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도 안 내고 있어 한국 네티즌의 반발을 샀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분담금을 안 낸 것도 모자라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남중국 해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군사 장비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프랑스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와 추가적인 협력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대략 30대 이상 구매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러한 앞뒤 안 맞는 행보를 계속하는 인니의 모습을 본 한국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과 KF-21 공동개발이 더욱 이득인데 갑자기 프랑스의 전투기를 구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한국 네티즌들의 반발에 부채질을 한 것은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 파자르 프라세티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2024년까지 현대식 첨단 무기를 갖출 계획을 말하면서 KF-21이 아닌 F-15EX와 라팔을 가장 먼저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어이없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계속 분담금을 내라고 해 짜증이 났는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돈을 주기 싫었으면 10여 년 전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대사관 절도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마나도 포스트는 한국은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데이터를 훔쳤다란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가 KF-21의 핵심 기술에 대한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론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에 대한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것이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이유이며
자신들은 항상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고 오히려 한국이 무례한 태도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한국은 자신들이 없으면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말에 기사를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앞서 한국의 T-50을 수입하면서 현재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비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오히려 한국에 반박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8천억에 이르는 분담금 납입을 하루 이틀 미루면서 동시에 라팔 전투기를 구입하는 모습은 외면하고 인도네시아 언론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자신들이 돈을 안 냈으니 한국이 전투기 사업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의 예상치 못한 성능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 KF-21은 첫 비행 때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6개국이 개발에 참여한 미티어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4.5, 사거리는 200km 이상이며 충돌 및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해 살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라도 피해갈 수 없는 속도로 비행하는 미티어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에 장착되어 운용되며 영국 F-35 전투기에도 탑재되어 현존 세계 최대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습니다. 이어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터보팬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대한민국 최초로 장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엔진이 무인 정찰기뿐 아니라 추후 KF-21에도 장착될 것으로 보이자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스텔스 엔진과 무인 정찰기가 공개되며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자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한 유무인기 합동 전략은 미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인기가 인간이 탄 유인 전투기와 합동 작전을 할 때 장점은 조종사의 안전 확보 외에도 또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인기는 실전에서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유인 전투기는 그때그때 어떻게 작전할지 조종사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작전 시간이 짧고 무인기는 오래 떠 있을 수 있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무인기가 상황에 따라 유인 전투기와 작전 연공이나 고도를 바꿔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협동 작전은 유무인기 조합의 새로운 능력으로까지 평가됩니다. 스텔스 기능이 없어 적에게 쉽게 노출되는 유인 전투기는 무인 편대기를 앞세워 적을 먼저 발견하고 유인기가 적을 발견할 때는 무인 편대기가 미사일을 몰래 발사하는 식으로 작전을 짜 적 항공기를 기습적으로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무인 편대기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유무인기 합동 전략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임무를 맡는 신개념 미래무기라고까지 불립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 미래무기의 개발을 성공한다면 KF-21 전투기를 비롯한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스텔스 터보팬 엔진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인도네시아도 현재 엔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엔진을 수월하게 개발하고 싶어서 라팔 전투기와 같은 타국 전투기에만 관심을 갖다가 갑자기 KF-21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카이와 국방부는 분담금을 내지 않은 인리에게 그 어느 것도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리는 라팔을 살 돈으로 한국에 분담금을 냈더라면 지금쯤 시제기 인도 조율을 협상했을 텐데 모든 복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냥 분담금을 받지 말고 한국 독자 개발로 가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